내용을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목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향성,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다른 학교 설명도 하면서 많이 드린 말씀인데 난이도 자체, 문제의 수준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어렵지 않은 이유를 좀 보자고 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사고력이 깊거나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서 자습서 내용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 내용 요거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조금 다른 학교와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학교 프린트를 나눠 주시거든요. 그 시험 범위에 관련된. 그걸로 많이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에 대한 필기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정리 프린트를 주시고 빈칸을 뚫어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서 수업 때 하시는데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빈칸으로 뚫어서 학생들한테 학습시키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필기 내용, 주요 학습 내용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막 보고 들어가서 시험을 볼 텐데 그거에 대한 반복하고 여러 차례 학습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제대로 암기한 내용을 끌어낼 수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일 중요한 학교고 다른 학교들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는데 진광고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많이 작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뒤에서 문제를 보시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배점이 비교적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2점 몇 점, 뭐 조금 비싼 문제다 그러면은 한 3점 몇 점 이렇게 되는데 기본이 3.45점이 낮은 배점이고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 4.1, 2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한 내용에서 한 개 정도만 실수를 해도 점수 자체가 좀 너무 많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두 개만 틀려도 보통 92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이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물론 시험 범위 전체가 문학, 문법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험 범위 전부가 문학 위주하고 문법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학습의 정도가 학생들의 점수로 이어지고 요것이 아닌 다른 단원에서는 보통 학생들의 오답률을 보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되게 내용적으로 쉬운 단어도 포함되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변별력을 두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국어 시험의 핵심이 문법하고 문학이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작품에 대한 해석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문제 나오던 게 세 네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변별력이 갈라지고 특히나 세대 문제가 꼭 나오진 않는데 지난 시험에 너무 고득점자가 많았어. 100점도 수두룩했고 뭐 하나 틀린 애들도 수두룩했어. 그런 경우 거의 100% 확률이 늘어나요. 학생들의 점수 평균대를 좀 낮춰야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이렇게 줄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생들이 외부 작품에서 보통은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단답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객관식하고 그냥 유형이 다른 것 뿐이지 내용적인 난이도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필기 내용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꼼꼼하게 공부했고 그거를 암기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써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어려워지는 측면에서 한두 문제가 조금 거기에서 벗어난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학년 시험은 부담 없이 봐도 돼요. 부담 없이. 부담 없이라는 게 내가 습관만 좀 바꾸고 맨날 달달달 암기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암기 플러스 서술형 연습 이렇게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시험이나 3학년 시험 되게 짧게 간단한 거 설명드리면 2학년 시험 때는요 1학기 때 동안에는 문학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학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전 작품부터 시작해서 현대 작품까지 그 다음에 시부터 시작해서 소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문학적 능력이 중요하고요. 2학기 때는 비문학, 독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서가 독서가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문학도 들어가게 되지만 기출문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로 문학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안 많습니다. 다른 학교 2학년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 2학년은 뭐 교과서 들어가고 뭐 기출 모의고사 들어가고 부비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딱 그냥 시험 범위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에서 양적인 부담은 덜해요. 시험보가.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고요. 다만 아까 문제에서의 구성이 있죠.
모두 고르시오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교하기 내용 확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1학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문학 점수도 등급 컷이 그렇게 낮게는 형성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꽤나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다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건 1, 2등급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거기에서 얼추해서 낮아봐야 94, 5점.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94, 5점이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아까 말했던 똑똑한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높게 형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독서로 넘어가게 되면요 교과서에 실린 그 비문학 소단원 들어가고요 3학년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거나 작년에는 3학년 기출이 들어갔는데 올해 2학년 현재 시험 범위는 3학년들이 하는 수능 특강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 요 기출이라든가 요 수능 특강 같은 건 학교에서 설명은 하는데 학교에서 설명은 딱 그냥 그 지문에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는데 내용상 어려워요. 요건 다행히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예를 들면 선일여고 같은 경우 똑같이 2학기 때 독서를 보는데 독서가 뭐 3학년 모의고사로만 한 30몇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광고 저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한 10개 아니죠 8개였어요. 8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부담은 없다는 거. 다만 주의할 점은 요 어려운 지문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 이게 3학년 내용이기도 하고 교과서는 워낙 쉬워요. 교과서 워낙 설명 학생들한테 교과서로서의 어떤 공적인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요 수능 특강은 정말로 그 고3 학생들 수능을 대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내용적인 이해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조금 이 내용에 대한 꼼꼼한 해설이 좀 필요하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진광고 가면은 우리 애가 또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혹은 대학 진학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그룹 내에서는 진광고가 제일 추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광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 그룹 내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예,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진광고 이제 과학탐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분위기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한 중간고사 때까지는 애들이 공부 안 하거나 대놓고 공부 안 하거나 조금 그런 친구들이 없대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면 조금 반 분위기가 좀 갈라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룹,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따가 데이터도 보여드릴 텐데 절반 정도는 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그룹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룹들은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오히려 내신 등급을 따기에는 훨씬 좋은 학교예요, 진관이. 이제 아마 학교 가서 걱정하실 텐데 정말 걱정하셔야 될 건 중간고사 이후부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나 그거에 관해서 좀 신경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진관고등학교 1, 2등급 애들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처음에 12월이 돼서 한 4등급, 5등급 때였던 애들은 또 시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면 조금 떨어져 나가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 분위기도 적응이 되고 공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긴장했는데 하고 보니까 뭐 할만하고 성적은 그닥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좀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멘탈 관리만 잘 되고 꼭 학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학교 분위기에 젖지 않고 자기 공부를 챙겨서 할 수 있다면 진광고는 내신 등급을 잘 따서 수시로 좋은 학교 가기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광고 애들한테 그냥 부모님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내가 전해줄게 라고 했더니 수학 과목이 그렇게
그 애를 먹이는 과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과목이 수월하다 그런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그룹은 기존의 온라인 강의나 EBS로는 대비가 어렵고 그냥 EBS나 인강 정도 보고 그 학교 진학하면은 아주 피눈물을 흘리는 학교가 이 세 학교거든요. 원래는 이제 선정하고 대상이었는데 작년부터 숭실도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게 얘네들은 제가 화원하고 막 생투 같이 고이상 과목도 제가 수업을 해야 1등급을 받아오거든요. 제가 지금 선정고등학교 1등급을 2명 데리고 있는데 걔네들 수업 수준을 고1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2, 고3년 요번에는 하리 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생투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고 내가 출제할 것 같다라고 해서 대비를 해줬는데 서술형에 100점이 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웬만한 학원도 조금 많이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 그냥 평범한 학원에 가면은 망하는 학교가 요 세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이나 인강 같은 경우에도 괜찮기는 한데 그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심화 대비를 해주셔야 그 1, 2, 3등급대를 노릴 수 있는 학교가 두 번째 그룹이고요. 이 진광고가 그 안에 들어가요. 원래는 요 아래 그룹이었었는데 그 작년부터 학교에서 애들이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지 난이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숭실고가 2그룹이었는데 1급으로 올렸고요. 진광고가 3그룹이었는데 2그룹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에는 각 그룹별로 수업 내용이나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줘야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요. 2그룹은 이제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인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인 게 선정하고 대성이고 중상인 게 이제 예일여자, 동명여자, 선일여자. 진광고는 원래는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는데 올해 화학원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100점에 1등급을 받아왔는데 생원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서 좀 대비를 좀 제가 신경을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에 올라가면은 통합과학의 그러니까 과학탐구 영역의 난이도나 그런 게 조금씩 또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충 과학탐구, 그러니까 진광고 과학탐구에 대해서는 대충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한눈에 아실 테니까 이따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진강고등학교 설명회를 오셨는데요. 이제 진강고등학교 이제 수학 1등급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시험이 이제 어떤가, 수학 시험의 출제 경향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거를 위한 이제 우리 아이의 이제 대비법. 왜냐하면 진강고등학교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수학 시험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학 시험이 쉽다 어렵다? 쉬울 것 같아요? 어머님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웠으면 좋겠죠? 네. 쉬워요. 쉽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거 아셔야 돼요. 시험이 쉬울수록 등급 따기는 어렵죠. 우리 아이가 실수를 안 하는 깡따고 있는 스타일이라면 괜찮은데요. 사람인지라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아는 것도 틀리고 모르는 것도 틀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소개는 해주셨고요. 자, 진강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제가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혹시 찍으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비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명을 좀 하고 있을게요, 어머님. 자, 고1부터 이제 고3 2학기까지 3년치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수학 그 로드맵이에요. 자, 고1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고등수학 3, 그리고 2학기는 수학 하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고요. 요건 다른 학교랑 똑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면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수원과 수투가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과 아이들의 진로 선택,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과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강고 이과 아이들의 80% 90%는 기하를 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수강 신청을 잘못했다던가 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심화국어를 간다던가 막 이래서 끝을 보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확통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기 때 내신이 끝나겠죠. 그럼 이제 수시 원서를 쓰면서 아이들이 여름방학부터 이제 수능 최저 맞출 친구들은 이제 저와 함께 수능 문제풀이반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재 베이스 캠프 학원에서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하는데요. 이제 저희 반이 이제 주로 스카이반 인 친구들, 그러니까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교권인 친구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강고 1등급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1등급도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그 정시형인 친구들이 있고요, 수시형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모의고사 잘 푸는 애, 학교 시험에 특화된 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 볼 때는 당연히 내신 1등급에 초점을 두고 제가 수업을 하고요. 평소에 이제 방학 때나 아니면 이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내신 기간이라 한다면 한 달 전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 달 전과 평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시 대비를 위해서 모의고사 풀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각 반별로 이제 진강고 친구들도 있고 선일여고 친구들도 있고 예일여고 친구들도 있고 여기 이제 학교가 거의 20개 가까이 다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교별 프로그램을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진강고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수학 상과 하는요 단위수가 어떻게 될까요? 단위수. 4단위. 네,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4단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라 400점의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상대평가입니다. 현재 내신은 9등급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 4단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3인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9등급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2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들어봤는데요, 어머님. 확통은요, 고3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통은 3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수상수와 수원수투까지는 400점, 4단이고요. 기하는 2단위. 확통은 3단위, 300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출제 경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 표에 제가 그냥 요점만 넣어놨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1년치 학교 시험을 이제 제가 총평을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에 기출 분석 영상?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실 건데요. 이제 각 선생님들별로 그 각 학교에 대한 시험 분석 영상을 시험이 끝난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올립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1년치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1, 고2 모두 시험 제한 시간은 50분입니다. 대성고등학교는 몇 분인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대성고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학교는 다 50분인데 대성고만 70분이에요. 네, 여기는 50분이에요. 자, 그리고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오지선다형 18개고요. 서답형은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답형이라고 쓰고 서술형이라고 읽는다고 서답형이 서답형인데 문제 출제하실 때 그 가로 열고 풀이 과정을 잘 적으세요 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증명하는 문제를 보통 그렇게 서술형 과정을 채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뿐만 아니라 서술형이 섞여 있어요. 자, 교과서와 고난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없어요. 수학 부교재가. 다른 학교들이 부교재가 있냐? 있어요. 뭐 어머니 혹시 다른 학교 설명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일여고, 대성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다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있으면 어때요? 부담감이 좀 크죠.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씹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진강고는 그런 건 없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클리어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분명하시고 명확하시고 평이하게 내십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히 학습을 하면 기본 2등급까지는 갑니다. 2등급이면 누적 몇 프로죠, 어머니?
11%입니다. 네, 11%예요. 그럼 1등급이 몇 프로죠? 3이 4%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14등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만 하면 그냥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냥 개미는 뚠뚠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2등급까지는 금방 갑니다. 진강고등학교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전혀 그러지 않은 학교들이 또 많죠. 그래서 진강고는 내신다는 게 2등급까지는 굉장히 이제 평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주요 정리에 대한 증명 학습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마다 증명 문제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단계형 채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털립니다. 네, 소위 털린다고 하죠. 많이 깎여요, 점수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올해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최근에 시험 봤죠. 그 산술계약 평균이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증명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도 당연히 제한 시간 50분입니다. 근데 차이점 혹시 아시겠어요? 두 번째 줄? 서답형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원래 5개인데 여기는 비율을 좀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학년과 2학년 출제 선생님들이 달라지시다 보니까 그거는 매년 조금 난이도나 또는 이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90점, 10점. 그러니까 서답형 2개에 10점입니다. 그럼 한 문제 몇 점이죠? 5점입니다. 네, 그래서 서답형 2문제인데요. 올해 2학년은 이제 2학기에 수학 2를 배워요. 미분적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요 서술형이었는데요. 마지막 줄 제가 먼저 갈게요. 평균값 정리. 요런 거 있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배우는 공식들, 사이값 정리 요런 것들에 대한 증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증명 문제가 교과서에 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네, 있는 거 냅니다. 그러니까 진강고등학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지 자체는 아주 행복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들이 그렇게 막 부담감을 느끼는 시험은 아니에요. 진강고에서 내신을 잘 받으면 아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저는 2등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뭐 열심히 성실하게 가야겠지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제 가려면 제가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서답형이 곧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1에 비해서 서술형 채점이 까다롭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 아무래도 1학년 선생님들과 2학년 선생님들의 성향이 조금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워낙 어렵지 않다 보니까 배점, 그러니까 변별력을 어디서 키워야 되냐? 그럼 서답형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답형 아까 제가 몇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0점이죠. 근데 우리 반에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답은 다 맞았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래서 막 와 가채점 하고서 있죠. 선생님 저 100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한마디 했어요. 너 이거 정오표 나오면 100점이 진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 나중에 보니까 100점이 아니라 94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점이 깎인 거죠, 언니? 100점에서 6점이나 깎인 거잖아요. 10점 만점에서 6점이 깎인 거니까 몇 점 받은 거예요? 4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5점씩이었는데 거기서 2점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남학생이 풀이 과정 중에서 뭐뭐를 이용하여 다음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어를 쓰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채점 방식이 요소별 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안 들어가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거기서 좀 소위 털린다,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식을 다 맞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일 것 같으세요? 진강고 2학년? 근데 100점까지는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깎으셔가지고, 그래서 96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가 현재 이제 강의 시간표고요.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